113년의 역사를 지닌 명동성당은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이들이 찾는 명동의 열린 공간입니다.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하지만 이번 연말 명동성당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지난 9월 시작된 명동성당 재개발 사업이 암초에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명동성당 재개발,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시사기획 맥에서 취재해봤습니다. 연말을 맞아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늘 사람으로 가득했던 명동의 열린 공간. 명동성당의 모습이 오늘따라 한산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9월 16일 명동성당 종합계획 1단계 행사가 열렸습니다. 식당 및 간이 주방으로 18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대교구청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같은 시각 시민단체의 개발 반대 시위도 열렸습니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파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묻힌 채 명동성당 개발 공사는 첫삽을 떴고 공사는 2달도 넘기지 못하고 중단돼야만 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구한말 배수관로입니다. 일단 이곳에선 40여일간 전면 발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유적이 발굴되면 문화재 보호를 위해 그 즉시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업체는 2차례나 불법 공사를 강행하면서 결국 시민단체에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해당 경찰서를 찾아 고발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명동성당 유적지 발굴, 문화재 관련한 사건을 신고받아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1차 11월 29일 날 무단으로 굴착 작업을 해서 중단시켰고요. 그 무단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중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단으로 훼손하고 있어서 이건 현행범이기 때문에 바로 남대문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명동성당 종합계획 공사는 결국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불법 공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서울 교구로 향하자 공사업체는 단독 결정이었다는 신문 광고를 싣기도 했습니다. 건축공사가 잠정 중단된 명동성당 재개발 공사 현장. 이번엔 조선 후기 청백리 윤정현에게 고종이 하사한 집터가 발견됐습니다. 이어서 근대식 배수관로 1개와 집터 2곳까지 유적들이 무더기로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근대식 배수관로입니다. 아치형 벽돌 쌓기로 지어진 이 배수관로는 전형적인 한국식 기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유적이 쏟아지자 문화재청은 지난 16일 그동안 발굴된 배수관로와 집터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배수관로의 시작점. 재개발 공사장이라기보다는 전면적인 문화재 발굴 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렇게 와서 여기서 아치 형태가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완전히 특히 윤정현 후손들은 MBN 보도를 보고 직접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선조의 유적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명동성당 자리에 있었다는 최근에 그 소식을 듣고 저희 문중에서 그 문화재청에다가 이거는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보존했으면 좋겠다. 꼭 보존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지난 6월 서울시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통해 명동의 관광특구 개발을 위한 세부 계획안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명동 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 개발의 중심인 명동 대성당. 사적 제258호 명동본당이 속해 있는 이곳을 어떻게 개발한다는 걸까? 요 범위가 문화재로부터 보호구역에 있으면 보호구역으로부터 보통 500m 이내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서울시 같은 대도시에 500m 하면 엄청난 거리에 바운다리에 사람들이 재산권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표준에 따라서 100m입니다.
그렇다면 명동성당 개발 계획이 통과하기까지 문제는 없는지 서울시청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이런 공간의 건물은 서적으로 지정된 지구가 당연히 문화재이긴 하는데 그 주변 지역이 문화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들이 제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계만 보겠죠. 처음에 여기서 4단계까지 다 해준 걸로 간주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너무 위험성이 크다. 1단계만. 구축 허가를 내줬던 허가는 저희가 내줬는데 허가 저기 일반 그 건축 허가 관련해가지고 도시 객심 명동성당 취향 그 정도는 그 문화지휘는 할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공사하기 전에 그다음에 시구를 해서 또 중요한 게 있으면 지금처럼 전면적인 이제 발굴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하여튼 있어서 하는 거죠. 수차례 심의를 보류했던 문화재위원회는 2010년 2월 명동성당 개발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 형태로 통과시켰습니다. 조건부 가결의 주요 골자는 역시 문화재 보존과 훼손 방지입니다. 명동성당 종합계획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한 이도 있습니다. 1차 개발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옛 주교관이 사적이었다는 겁니다. 명동성당도 당시의 문화재위원들이 땅을 포함해서 땅 안에 있는 건물을까지 지정해가지고 문화재 국가사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은 땅은 다 없어지고 또 구 주교관 건물도 없어지고 명동성당 본당만 그 국가사적으로 해가지고 발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1890년 말에 완공된 주교관. 명동성당을 지을 당시에도 사제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맥에서 입수한 1977년 2월 문화재위원 회의록. 명동성당과 함께 주교관이 사적으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1월 관보에는 주교관이 빠진 도면이 실려 있습니다. 관보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본당 건물만 달라 그렇게 관보에 고시가 됐어요. 아니요, 교주가 장애인 지정 안 하고 싶다는 거. 지정하면은 국가문화재가 되면 다 들었고 유리창 하나 바꾸려도 그게 바꿔주지 않잖아요. 뭐 대구로 불러셔가지고 그래 몇 사람을 왜 남의 개인 집을 가지고 이딴 짓을 하느냐. 국가소유도 아닌데. 만약 당시 주교관이 예정대로 사적으로 지정되었다면 주교관에서 100m 안쪽이 모두 포함되는 지금의 명동성당 종합계획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게 사적이지만 거기서부터 또 백내사를 원을 들이다 보면은 다 해당이 되는 그죠? 명동성당에서 백내사가 아니고. 명동성당 종합계획 1단계. 조감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식장과 주차장 등 상업적 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 4층, 지상 10층의 건물을 짓게 되면 명동에서도 보이지 않는 명동성당을 만들게 됩니다. 1892년 코스트 신부는 명동성당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코스트 신부가 만든 명동성당. 그곳은 경성 사대문 어디에서건 눈에 띄는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 명동성당은 늘 약자를 위한 방패막이었습니다. 역사의 중심에서, 민중 속에서 늘 숨쉬는 살아있는 공간, 시대의 아픔을 함께 견뎌온 명동성당은 그래서 민주화의 성지로 통합니다. 시대를 고민하는 소설가 이호철 선생. 거기서 중요한 어떤 그 시국 선언이라든지 한마디로 74년 1월 7일의 문인시국성명도 바로 명동성당 앞의 코스모폴리탄 다방이라는 데서 그때 9시에 그 성명을 낭독을 했었거든요. 그때의 어떤 문의들이 한 몫을 딴 장소 빌릴 수가 없으니까 명동성당을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명동의 랜드마크, 명동성당을 찾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자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안식의 공간이란 점입니다. 첼리스트로서 그야말로 한국인으로서 명동성당에서 바흐 무아지 모음곡을 전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고, 아직까지도 그때 연주했었을 적에 그 대성당에서 울리던 화음의 잔향들이 아직까지도 제 너무나 깊이 마음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빌딩 숲에 가려진 명동성당. 지금 또 하나의 개발 역풍이 명동성당을 흔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명동성당은 어떤 상태일까? 지난 2002년부터 8년 동안 명동성당의 보수공사를 이끌었던 한 사람. 누구보다 명동성당을 잘 아는 김태우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안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안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디에서 공사를 하다가 잘못 건드리면 그게 어디에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 잘 모르는 그런 그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혹시 명동성당이 그 조금 위험에 노출되거나 또는 부담스러운 그런 그 토목 작업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1898년 당시로선 파격적이었던 명동성당. 포스트 신부의 고향에도 똑같은 양식으로 지어진 안느성당이 있습니다. 명동성당은 벽돌을 층층이 쌓아서 올려진 조적조 건축물로 유럽의 완성된 고딕 양식을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에 맞춘 한국적 고딕 건축이자 한국 근대 건축사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동성당은 보존돼야 할 우리의 문화유산인 겁니다. 그 명동성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성당 자체를 훼손하거나 또는 성당 구역이 그런 개발로 인해서 명동성당이 가지고 있는, 명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미지들이 좀 바뀌거나 또는 변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근대 건축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인 명동성당. 본당은 물론이고 주교관과 그 외 공사 현장에서 발굴된 다수의 유적까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23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유적을 다른 곳으로 옮겨 전시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명동성당 재개발 사업이 이대로 진행될 것인지, 여기서 그만 중단될 것인지, 과연 그 해답은 무엇일지 저희 시사기획 맥에서 근대건축 전문가 세 분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사기획 맥의 갈태용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재라고 하면은 잘 보호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치 그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거리 떨어져 갖고 피하기만 하면 된다. 마치 기피 시설을 뭘 만드는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데서 문제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의 상황에 또 사람들이 생활 습관이라든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동성당 일대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걸 현실적으로 이제 뭐 임대료라든가 건물을 높이 올려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쓰는 공간으로 접근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종교적인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급격히 쇠락해 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워질 수 있는 곳을 잘 비워지고 시민들이 어떤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장소를 채울 수 있을 때 그런 것들도 사실은 개발이거든요. 지금은 개발하면은 다 채우는 것밖에는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카톨릭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이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무조건 성당 넣지 말어, 건물 짓지 말어라고 그냥 막을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무자비한 문화말살적인 쪽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걸 다 수용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나 그런 방법은 없을지 얼마든지 좋은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한국 캐슬릭이 120년사와 함께 앞으로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풀어가야 될 방향을 국민과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축제처럼 만들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 이제 한 대안으로 저는 이제 저층 고밀도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다양하게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구청 입장에서도 주인 입장에서도 사회에 물어보고 사회에서도 전문가도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 대한 합의,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오히려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정동. 도심 속에서도 눈에 띌 만큼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곳은 1916년 완공된 배제학당 동관 건물로 외관과 내부 골격은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개발과 보존의 갈림길에서 보존을 선택한 성공 사례로 꼽히는 이곳.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역사 박물관,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교육기관이었던 배제학당. 수많은 근대 지식인을 배출한 신교육, 신문화의 요람이었습니다. 박물관 한켠, 옛 교실을 그대로 활용한 체험교실은 과거를 떠올릴 수 있는 추억의 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친근한 공간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 어린애기들은 할아버지들이 다녔던 그런 옛날 교실 모습에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옛날에 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공부했던 분들은 들어오시자마자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해지시면서 이 공간이 자기 A반 그 교실이었다고 아주 감개무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사가 묻어있는 공간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러줍니다. 113년의 역사를 지닌 명동성당은 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랬던 명동성당이 지금은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화유산 보존해야 되는데 그거 좀 뭐가 이게 멈추고 해야 되잖아요. 공사 같은 거. 뭐 그만큼 좁아지고 하니까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니까 또 성당을 많이 보고 하면은 또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문화유적이 발견됐으니까 좀 그쪽으로만 피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명동성당의 일방적 결정이 아닙니다. 단절보다는 소통을, 관전보다는 참여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더 소통하기 위해 재개발을 택했다는 명동성당. 하지만 저 건너편 공사장은 성당을 아끼는 많은 시민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후손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시사기획맥 발태우입니다.